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형법 129조 내지 132조 그리고 변호사법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노무 제공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는데 여기서 형법 129조 내지 132조가 무슨 죄입니까? 뇌물죄 조항이죠. 즉 뇌물죄는 아무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란 신분을 가져야지 뇌물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이때 공무원 개념 정의를 내리기를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 이렇게 해석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집행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이 사무원이 과연 뇌물죄 조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속할 수 있을까? 무슨 말입니까? 집행관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에게 채무자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었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을 받았는데 그래서 형법상의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말입니다.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하는 일이 단순히 기계적 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공무원이다 아니다? 공무원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수뢰죄로 처벌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라는 거죠. 자, 형사법 조항입니다. 형사법 공부하실 때 이 조문 많이 봤을 거예요. 여기서 세 번째 줄 가보시게 되면 공범 1인에 대한 시효 정지는 다른 공범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공범자란 말 나오죠. 공범은 의무적 공범이 있고 필요적 공범이 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판례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범 속에는 대항범이 포함된다 안 된다? 대항범이 포함되지를 않는다. 대항범이 뭡니까? 필요적 공범 중에 한 종류죠. 그렇죠? 뇌물공여죄와 수수죄는 돈을 주고받는 자가 반드시 2인 이상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적 공범입니다. 다 앞에서 배웠지만 자, 필요적 공범은 형사법에서 말하는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범에 포함된다 안 된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 반대 해석하면 형사법상 이 조항에서 공범은 의무적 공범을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필요적 공범인 대항범까지 포함시켜버리게 되면 이 조문 해석을 확장해서 유추해석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다음 판례 군 형법에 가면 상관 면전 모욕죄라는 것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상관 면전에서 모욕 주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그런데 전화를 하다가 통화에서 부하가 상관을 모욕했나 봐요. 자, 그래서 이제 군 검찰에 고발되었고 기소했던 사건인데 판례가 군형법을 찾다 보니 군 검찰이 찾다 보니 군형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통화에서 모욕한 죄를 마땅히 처벌할 조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건 있어. 비슷한 것이 상관 면전 모욕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옳거니 잘 됐구나. 요거 갖고 처벌하자. 요거 갖고 기소하자라고 했는데 면전의 의미 해석이 뭔가요? 면전이란 말은 그 밑에 나와 있듯이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에서 모욕했을 때가 면전 모욕죄가 됩니다. 그런데 통화에서 모욕 주는 것은 얼굴을 마주대한 상태에서 모욕 주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통화 모욕은 뭐다? 면전 모욕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처벌하면 이 조문 해석을 확장해서 유추 해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군 형법에 가면 정당한 명령 이런 문구가 나와요. 그러면 그 상관이 정당한 명령을 내리면 부하는 그 정당한 명령을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거부하게 되면 이제 군형법상의 항명죄로 처벌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당한 명령 속에는 뭐가 포함되지 않느냐면 일상생활의 준칙은 이 정당한 명령이나 정당한 규칙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일상생활은 뭘 얘기하느냐라는 얘기인데 일상생활 중에 하나가 여기 개인 핸드폰입니다. 자, 사실관계 보면 휴전선 20km 이내 부대에서 그러면 전방 부대 사병인가 봐요. 근데 뭐 중대장이나 소대장이 이제 그렇게 하겠죠. 야, 너네 그 전방에 근무소로 나갈 때 핸드폰 전부 다 소지하지 말고 말고 가라. 또는 거기서 핸드폰 막 쓰지 마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병이 근무 쓰다가 따분하잖아요. 뭐 북한 놈들이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당장 쳐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먼 산만 보고 있으니 따분하고 주름도 오고 뭐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나 쳐다보고 있고 하다 보니 따분하니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거기서 핸드폰을 사용했나 봐요. 자, 그러면 군 중대장 소대장의 명령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제 가끔씩 근무지를 순찰 도는 그 중대장이나 소대장에게 걸렸어. 너 임마 왜 보초 쓰다 말고 왜 핸드폰 쓰는 거야? 너 명령 어겼지? 라고 해가지고 군형법상의 요 47조에 근거해서 군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핸드폰을 쓰는 것은 군인의 일상생활 준칙을 정하는 것에 한 사례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은 정당한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명령 위반죄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개떡 같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핸드폰 쓰는 것은 명령 위반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의 판례이죠. 참고로 봐두시고. 자, 그 밑에 판례 봅니다. 자, 여기 보면 군사시설보호법 나오죠.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 문서의 도화나 도서의 발간 관련된 것인가 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게재되게 한 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 군사시설과 군용 항공기지 형상을 촬영한 이 사진을 삽입한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문서나 도화, 도서를 발간하였다 하여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되었었는데 판례 뭐라 하고 있느냐면 홈페이지 글에 요 사진을 끼우는 거 있잖아요. 요 사진을 끼우는 것 갖고는 책 발간이 아니다. 책 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인쇄소에서 책을 찍어낸다. 그쵸? 아니면 인쇄소에서 신문을 찍어낸다. 그때의 발간인 것이지 인터넷 홈페이지 글에 사진 한 장 끼우는 것은 발간이 아니다. 이걸 발간으로 보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이런 내용의 판결입니다.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중국 놈들 와가지고 우리나라 군사시설 거기서 막 함부로 사진 촬영하는 놈들 많이 있어요. 문제가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당시 때 이 관련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밑에 판례 보죠. 자, 국가보안법상의 7조 5항에 요 소지죄라는 게 있습니다. 즉 불온 선전물을 소지하게 되면 예를 들면 김일성 교시라는 거 있잖아요. 김일성 관련된 책 그런 불온 선전물을 소지하고 있다면 그 소지 자체만 갖고 처벌되는 조항이 국가보안법상의 7조 5항입니다. 그런데 올라가 보면 블로그나 미니 홈페이지, 카페 등의 이름으로 인터넷 게시공간의 운영자가 사적 인터넷 게시공간에 게시가 된 타인의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충분히 삭제할 수 있어. 근데 이놈이 이 글을 삭제하지 않았어. 그냥 내버려뒀어. 인터넷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를 안 했어. 쉽게 말하면 카페지기나 카페 운영자가 자기 카페에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을 삭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어. 자, 이것을 국가보안법상의 불온 선전물을 소지했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을까? 그거는 이 말의 의미 자체를 너무 확장 해석한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소지가 아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소지냐는 거지. 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 책, 김일성 책 같은 경우 불온 선전물 같은 그 국가단체의 책 등을 자기 뭐 방이나 자기 서재나 책 자기 가방이나 이런 데에 소지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어떻게 카페 글이 올랐는데 그 카페 글을 삭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것을 국가보안법상 7조 5항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소지라는 말의 의미를 너무해도 너무너무 나아갔다는 거지. 그 의미 해도 너무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국가보안법상 7조 5항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결인데 출제가 많이 되었죠. 자, 그 다음도 갑니다. 아청법에 여기 소지가 나와. 소지.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죠.
이 음란물임을 알면서, 즉 아동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있으면 그 소지 자체를 처벌해요. 성인물은 안 그런데 아동물 같은 경우 그래. 아동물 같은 경우는 소지만 해도 처벌입니다. 처벌,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단 말이죠. 그러면 소지라는 말의 의미를 사전에 한번 찾아봐. 아니면 챗GPT에 찾아봐. 그러면 소지라는 말의 개념이 쫙 뜹니다. 그런데 자 봐요. 밑에 보면 아동 음란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 예? 그리고 접근할 수 있는 상태, 예? 시청할 수 있는 상태나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 갖고 바로 소지로 보게 되는 것은, 이거는 이 앞에 있는 이 판례처럼 소지라는 말의 의미 해석을 나아가도 너무 나갔다는 거죠. 이건 소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쵸? 어떻게 시청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놓았는데,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을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처벌하고 싶어도 어떻게 소지가 되느냐는 거죠. 이건 의미 해석이 넘어가도 너무너무 넘어갔다는 겁니다. 이런 해석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례가 바로 밑에 나옵니다.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 등에 저장된 요 음란물에 접근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음란물을 자기가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 피고인이 그걸 보고 싶었나 봐. 그 음란 동영상을. 그래서 다운받을 수 있는 그 주소를 받았습니다. URL이라고 하죠. 인터넷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쳤다. 그러니까 주소만 받은 거야, 주소만. 요 인터넷 주소만을 받은 것을 이 아동 음란물을 소지했다고 볼 수 있느냐? 이건 소지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소지가 아니다. 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뭡니까? 그 음란물을 내가 갖고 있을 때를 말하는 거지. 주소만 받아서 주소만 받았지. 내가 그걸 다운받아서 그 동영상이 내 컴퓨터에 저장된 게 아니야. 아시겠어요? 자, 이것은 소지가 아니라는 거죠. 주소만을 받은 것은 소지라고 볼 수가 없다. 내가 다운받았으면 모를까라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밑에 2번은 굳이 안 봐도 됩니다. 2번은 왜 보지 않아도 되냐면, 그럼 이걸 처벌할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첨부해서 좀 부연 설명하자면, 법이 개정됐어요.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요 법이 개정돼가지고 이 주소만을 받는 것도 처벌할 수 있는 법조문이 신설되어서 인터넷 주소를 받은 것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끔 법이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공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요 주소 받은, 좀 너무 진한가요? 요 주소 받은 거 있죠? 주소를 제공받은 것에 그친 것은 소지이다, 아니다? 소지가 아니다. 소지로 보면 유추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건 볼 필요 없고 소지냐 아니냐, 그 판례만 나올 겁니다. 최신 판례라서 아직은 출제가 안 되었는데 출제 가능성이 좀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그냥 둔 것은 소지가 아니다. 그리고 인터넷끈에 사진 삽입한 것도 별관이 아니다. 다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집행관 사무소 사무원은 뇌물죄의 공무원이 아니다. 자, 시효 정지에서 공범에는 대항범은 포함되지 않는다. 면접 모욕죄는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이지 통화에서 모욕하는 것은 면접 모욕죄가 아니다. 그리고 전방에서 개인 휴대폰 사용한 것은 명령위반죄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을 때가 힘들지 복습하는 것은 쉬워요. 자, 다음 판례도 거의 개념이 같습니다. 소지 개념 정의하고 있고, 자, 성착취물 파일을 구입하여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접근할 수 있는 상태만 갖고서도 곧바로 소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개념은 위와 같죠? 그쵸? 자, 그 다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끊고, 피고인이 자신이 지배하지 않는 서버통에 저장된 성착취물을 접근하긴 하였는데 다운로드 받았다 못 받았다? 다운로드 못 받았다는 거죠. 자, 끝에 읽어보면 다운로드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운로드 못 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을 성착취물 소지죄로 평가할 수 있을까? 소지가 아니라는 거죠. 위 판례에서 인터넷 주소 등을 제공받은
어떤 것에 그쳤다면 그 역시 소지가 아니듯이 이 역시 다운로드를 받아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별도로 그 USB에 담아서 그쪽에 저장되어 있거나 하면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인데 다운로드 자체를 못 받았어요. 이것은 소지로 평가할 수가 없다. 자, 이 판례도 같이 봐두시고요. 그래서 위에서 나와 있는 URL 받은 거, 여기 다운로드 못 받은 거, 이것은 소지가 아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 밑에 판례. 자, 우리 형벌의 종류 배웠죠? 거기서 유기징역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절반을 감경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형기란 장기와 단기 모두죠. 모두를 절반 깎는다 이 뜻입니다. 모두를 깎는다는 것이지 따라서 어느 하나만을 깎는 것은 이것은 죄형법정지 원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만약에 이걸 허용하게 되면 유추해석이다 라는 거죠. 자, 여기도 색깔 칠하시고, 자, 다음 판례입니다. 자, 축산물 가공 처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 축산물을 가공해서 처리하는 법인데 축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소나 돼지, 닭 등을 말하죠. 근데 여기에는 양도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이 당시 때는 염소는 열거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죠. 그 말은 소나 돼지, 양 등을 도축할 때에는 요 축산물 가공 처리법에 따라서 항상 지정된 장소가 있어. 그게 도축장입니다. 거기서 도축을 해야 되는 것이지 함부로 개인 집에서 도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당시 때 우리 시골 농가 있죠, 농가 가면 뭐 개인 집에서 많이 잡잖아요. 뭐 닭도 잡고 개도 잡고, 그쵸? 그 당시 때 다 그랬잖아. 개도 잡고 염소도 잡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개는 작은데 염소는 좀 크잖아요. 근데 그 큰 놈을 잡으니 뭐 그 동네 사람이야 뭐라 안 그랬겠지만 이방인이 와서 끔찍하다, 너무 잔혹하다, 그래서 고발했나 봐. 그래서 군 검찰이 아니고 검찰이 야, 너 임마 염소를 왜 집에서 잡고 있어? 그 큰 놈을 잡으려면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지. 너 이 법률 위반했네?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기소했는데요.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이 법에는 양은 들어와 있는데 열거되어 있는데 염소가 없어. 법관이 아무리 찾아봐도 염소가 안 나타나. 그치? 근데 검찰은 양과 비슷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양인 있기 때문에 이 양 속에 포함시켜서 지 멋대로 포함시켜서 기소했단 말이죠. 근데 법원이 봤을 때 아니야, 염소는 양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양과 염소는 다르다. 양과 염소는 다르다. 고하여 염소는 이 법 조항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이 법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처벌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법률 위반죄로 처벌할 수가 없다. 그 당시 때는. 그래서 이게 아주 옛날이잖아요. 수십 년 전 얘기인데 지금 법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염소도 여기 열거되어 있습니다. 염소도 함부로 잡으면 안 되죠.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잡게끔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밑에 판례. 주민등록법에 가보면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해서 재물이나 이득을 위해서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하고 있는데 법조문에는 생성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건이 발생했느냐면 피고인이요, 생성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생성된 거를 단순히 사용만 한 것뿐입니다. 이거는 생성이 아니지. 이건 생성되니라 했잖아. 이 사람이 생성한 것이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생성된 거를 피고인이 사용만 했을 뿐이에요. 그치? 그것은 법조문에 아무리 찾아봐도 생성된 것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생성으로 보아서 이 법조문을 적용하게 되면 그야말로 유추 해석이고 확장 해석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는 거죠.